부산 영도구의 세계 최대 규모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개관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문화 관광 콘텐츠가 들어왔고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선 아르테 뮤지엄 개관 한 달 이후 지역 내 변화 짚어봅니다. 이상코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학장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부산의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부산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시관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르테 뮤지엄은 디지털과 미디어 분야의 아트 전문 미술관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8번째 지점을 열게 된 그런 뮤지엄이고요. 이 뮤지엄의 컨텐츠를 만든 회사가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입니다. 그 코엑스나 아니면 LA 쪽에서 전시를 해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디스트릭트가 이번에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해서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전 세계 8번째이긴 한데 지난해 1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오픈을 했고 올해 2월에 두바이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상설 전시관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마 지금 부산에서 오픈된 전시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규모의 전시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1,700평 규모니까요. 꽤 큰 전시관이고 향후에 중국의 선전 그리고 미국의 LA 산타모니카 이쪽에도 이제 아르테 뮤지엄을 계속 개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좀 의미 있는 전시관으로 부산을 선택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실물 작품이 아닌 이런 몰입형 미디어 아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붐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백남준 선생님께서 비디오 아트라고 미술사조에 큰 획을 긋는 시도를 하셨는데 지금 그 백남준 선생님의 비디오 아트가 미디어 아트로 다시금 재탄생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미술과 과학기술이 융합되는 형태의 아트의 방향성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템포러리 동시대 미술 분야에서 단색화 내지는 고도의 추상으로 이렇게 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관람객과의 차분한 교감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다면 이 미디어 아트는 관람객이 미술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오감으로 직접 경험하는 약간 역동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형태의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거대 자본에 의해서 산업화된 그런 미술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르테 뮤지엄이 개관 장소도 굉장한 이슈였거든요. 대부분 뭐 전국적인 규모의 어떤 행사, 축제들이 지금까지는 동부산 지역에서 많이 열리곤 했는데 아르테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영도에 문을 열었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뭐 아무래도 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겠죠.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장소를 아주 잘 선택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해운대나 동부산 쪽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역 균형 차원에서 서부산이나 영도 쪽에 여러 행사들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최근에 바다축제 같은 경우도 다대포에서 열렸죠. 다대포에서 했죠. 예전에 해운대하고 다대포 양쪽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대포 현장도 가봤거든요. 성황리에 굉장히 잘 운영이 됐었고요.
나름 지역 균형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도에서도 새로운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과정인데 아르테미듐 같은 그런 세계적인 그런 작품들 볼 수 있는 공간이 영도에 하나 더 생겼다는 게 네. 저는 굉장히 잘 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울러 사실 콘텐츠가 어떤 산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자체가 관광을 위해서 힘쓰게 만드는 그런 네.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영도의 이런 새로운 볼거리가 어떤 도시의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뭐 단순히 처음 갔을 때 호기심으로는 한 번쯤은 갈 수 있지만 어떤 전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조성된 아르테 뮤지엄 좀 전시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좀 충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네. 회사 관계자는 아니지만 네. 아르테 뮤지엄을 가보고 느낀 바는 기존에 이제 제주나 아니면 여수나 강릉이나 이런 데서 이제 뮤지엄을 개관은 했었지만 좀 더 부산에 친숙한 부산다운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컨텐츠에 기울인 노력들을 제가 네.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부산의 여러 자연, 문화, 제가 볼 때는 역사도 좀 포함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역성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네. 컨텐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뿐만 아니라 올세 미술관과의 콜라보 작품도 굉장히 좀 재미있고 네.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의 아르테 미술관을 아르테 뮤지엄을 가보신 분들도 부산의 콘텐츠를 좀 즐기는 측면에서 부산 아르테 뮤지엄은 그래도 한 번 더 가볼 만한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네. 제가 가보니까 힐링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가는 곳이 아니라 네. 좀 마음을 좀 릴렉스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보게 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차별점을 본다면 지역색이 많이 담겼다, 지역성이 많이 녹아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부산 다음을 담은 그 전시 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전시가 있을까요? 스테리 부산이라는 네.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부산의 그 이제 예전 모습들과 현대적인 모습들을 이어서 이렇게 불꽃과 또 여러 가지 조명들이 나오는 형태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 그 콘텐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컨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부산의 장면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해운대라든가 아니면 구도심의 옛날 모습들,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이런 콘텐츠들이 네. 군데군데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배라든가 네. 불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재밌게 잘 엮어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음악도 역시 있었고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컨텐츠가 꽤 긴 시간 동안 제공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는 부산 분들도 굉장히 재밌어 하실 것 같고 부산을 잘 모르신 분들이 와서 부산이 이렇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좋은 컨텐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긴 했지만 이번에 디스트릭트사에서 한 16개 정도의 신규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스테리 부산이었던 거고요. 그거 말고도 토네이도라든가 레인이라든가 아주 재밌는 컨텐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철에 딱 맞기도 한데 네.
약한 이슬비 같은 게 이렇게 천정에서 내려오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더위를 날려버리기에도 괜찮은 그런 컨텐츠였던 것 같고요.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전 네. 그래서 좀 피부로 느끼고 오감으로 이렇게 즐기는 그런 컨텐츠들을 디스트릭트사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들었나 하고 제가 네. 디스트릭트 이성호 대표에게 한번 물어봤었어요. 실제로 인터뷰도 하셨군요. 예, 예. 네. 그 당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는 거냐 아니면 다 이렇게 촉감으로 느끼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당신들의 방향성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처음에는 그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그쪽으로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관객들이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형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네. 그 눈으로 보는 거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관객들이 정말 쉬려고 왔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기술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접목하는 것보다는 관객들에게 편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를 이 회사에서도 계속 체험적으로 계속 시도를 해보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좀 의미가 있는 공부할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미디어 아트가 좀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부산에서도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육성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지역 대학의 교수님이시니까 좀 지역 대학과의 어떤 연계 가능성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이 미디어 아트 분야에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그 분야에 진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제일그룹의 피아크의 유재학 대표나 아니면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에게 이제 얘기를 해봤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분야가 워낙 신생 분야다 보니까 경력자가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꽤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작품을 하려면요, 고도의 집중력과 스킬이 필요한데, 기존에 이제 30대 이후에 산업계에서 좀 이 분야에서 일을 했던 경력자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뭔가를 붙어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신생 분야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 신입으로 들어온 애들이나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겠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산업계에도 경력자를 뽑기가 쉽지 않다. 정말 잘하는 사람은 데려오기 힘들고, 그리고 어설프게 잘하는 분들은 좀 있지만 검증하기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는 아예 신입을 뽑아서 신입에게 그런 툴들을 가르쳐주고 신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도 좀 반영을 하면서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도 젊은 인재들 차라리 신입이 더 좋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미디어를 공부하고 또 아트를 공부하는 예술계 학생들이 잘 준비를 한다면 이런 아르테 뮤지엄 같은 컨텐츠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컨텐츠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 아트 공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향후 지역 대학과의 연계 이런 것들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 지역 소멸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르테 뮤지엄이 어떤 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과의 상생을 통해서 좀 산업적으로도 좀 뿌리 깊게 부산에 내려지면 어떨까, 뿌리를 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관광객이 한번 왔다가 가지 않고 좀 성장하고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치가 영도다 보니까 이 접근성 문제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실제로 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교통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노선이 이제 17번 버스 하나밖에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 그나마 또 이제 노선 간격이
좀 여유 있게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걸 보고 네. 뒤이어 만들어진 어떤 체계이긴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삼거리의 신호 체계도 조금 바꾸고 네. 그리고 시내 버스도 한 편이 더 이렇게 증편이 되는 노선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186번이 노선을 바꿔서 그나마 기존의 교통 체계보다는 좀 더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교통과 관련해서는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르떼뿐만 아니라 영도의 여러 가지 명소들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새로운 명소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좀 논의를 하던 트램 같은 경우도 좀 더 발빠르게 이렇게 좀 전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에 네. 뭐 어떤 평가 점수가 있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르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평가를 지금 다시 한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트램도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아무리 좋은 전시라도 좀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 뭐 가는데 부담 느낄 수밖에 네. 없잖아요. 우선 뭐 도시철도 영도선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뭐 구축 부분도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외부 관광객 유입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기존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좀 큰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감천 문화마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감천 문화마을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민가가 아주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네.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여울 마을만 해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아르떼 뮤지엄 있는 이쪽은 공장들이나 이런 큰 건물들이 있는 곳이어서 민가와는 좀 떨어져 있는 면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소음이라든가 빛공해라든가 이런 것도 크지 않은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나 빛이 있는 거지 공간 네. 바깥으로는 빛이나 소음이 나가질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뭐 기업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 네. 뭐 아무리 잘 준비를 한다고 그래도 사업적인 측면은 챙기지만 주변에 뭐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주변 관광과의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일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좀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뭐 관람하러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좀 관람객들에게 이런 포인트로 좀 관람하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팁을 주시자면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사실 몰입이 안 됐어요. 저는 가서 이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네. 이 물방울 어디서 나오지? 이 장치들에 이렇게 많이 보느라고 네. 이렇게 몰입이 안 되고 그냥 그랬었는데 만약에 시민들께서 보러 가신다면 네. 그냥 마음을 놓고 편하게 그 미디어 아트에 그냥 몰입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작품 감상도 하고 거기서 이제 옛날 추억도 좀 떠올리면서 네. 그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가 이 부산의 둥지를 튼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역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도에 들어선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 부산의 문화예술 거점 시설 유치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설과 내용 중요하지만 이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또다시 이곳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 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